대통령 기한 효과, 탄핵 기각 전망이 10%포인트 급등을 했다. 10%포인트. 자, 기각 전망이 있고, 기각 의견이 있죠.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의견, 내가 탄핵에 대해서, 인용이 돼야 된다. 기각이 돼야 된다. 기각이 돼서 직무 복귀해야 된다. 이런 내 의견을 표시하는 여론조사가 있고,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내 의견과는 별개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의견이 총선 같은 때에서도 물어보죠.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를 하느냐. 그런데 그 정당을 지지하는 것과 별개로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될 것 같으냐. 그것이 이제 주변의 여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어. 이렇게 그 여론을 이야기하는 건데 바로 그 전망입니다. 전망에서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있고 나서 10%포인트가 급등을 했다. 엄청난 거죠. 전망.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구속 취소가 되는 것을 보고 이거 탄핵 기각되겠네. 고 하는 것이 확 뛰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 현재가 민심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일 주말 또 모레 일요일을 맞아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데 거기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조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국 지표조사, NBS 조사. 이 여론조사 업체 4군데에서 같이 공동으로 실시를 하죠. 2주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이거는 전화 면접 방식입니다. 갤럽처럼 전화 면접. ARS로 하면은 그거 못 믿겠다. 좌파가 맨날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ARS 기계로 하는 거 못 믿어. 자, 그런데 갤럽과 이 NBS 조사는 직접 전화 면접 방식으로 합니다. 이 여론조사 설문을 전화로 하죠. 자, 여기서 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서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라고 응답을 한 쪽은 38%고 반면에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은 53%. 여전히 약간 좀 차이는 있지만 이게 그전에 비해서 굉장히 확 줄어들고 지금 그 차이가 더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조금 전에 그것은 탄핵 의견 조사고 의견 조사였는데 이 탄핵 기각 전망 응답률 여기를 보면은 직전 조사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탄핵 전망입니다. 탄핵 전망이 직전 조사 그러니까 2주 전 조사에 대비해서 10%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그 기각을 전망하는 쪽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되고 나서 10%포인트가 늘어났고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전망은 9%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돼서 한남동 간주로 가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은 이 탄핵도 기각이 되겠네. 그 전망을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그 응답자가 전망을 하는 게 10%포인트가 늘어났고 탄핵 인용 전망은 9%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니까 전체 움직인 게 한 20% 가까이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 구속 취소의 사유가 뭐 검찰의 구속 기간 지났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절차적 정당성이죠. 절차적 정의를 공수처가 지키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도 절차적 정당성을 거기에서 깜짝 놀란 헌재가 지금 계속 심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 부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탄핵에 대한 의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전망이 10%포인트 늘어났다는 것이고 탄핵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서 기각을 해서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39% 그러니까 4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40%까지 이것도 2%포인트가 또 오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되고 나서 40%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 현재의 탄핵 심판에 대한 신뢰도는 또 전주보다 또 떨어졌습니다. 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51%. 그 한때는 그 현재의 신뢰도가 75%까지 있었는데 지금 51%. 거의 절반 정도만. 그것도 이 좌파에서 그런 응답자가 많이 있겠죠. 51%만 신뢰를 한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그 탄핵 전국에서 등장을 했던 국가기관들이 있죠. 오동원의 공수처, 또 법원, 좌파 성향의 법원, 그리고 헌재, 이런 쪽의 선관위, 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선관위, 여기에 대한 국민 인식은 도대체 어떨까? 그 기관들에 대해서는 국민이 얼마나 신뢰를 할까? 바닥입니다. 잠시 후에 그 말씀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되고 나서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4%포인트 상승을 해서 38%입니다. 이 조사를 2주에 한 번씩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된 것이 딱 지난주 금요일, 일주일 전이죠. 그리고 실제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것이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그때 이후 그 이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동반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일단 그 구속 취소가 돼서 활동을 할 수가 있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자회견도 하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야 된다. 과거에 노무현도 그랬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했고. 자, 그렇지만은 일단 이 효과가 있으니까는 구속 취소 이후에 여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아직은 이 차분한 그런 대응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일주일 다 돼 가는데 간접적인 메시지는 몇 번 나왔지만 직접 언론을 접촉하거나 이런 일은 아직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내일 대대적인 여론전이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또 현재의 움직임도 봐서 지금은 민심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서 차분한 대응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맞는 방향이긴 하지만 항상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예의주시해서 필요하면은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텐데 필요하면은 여론전 그러니까 워낙 지금 이재명은 그 광장에 뭐 나가 있죠. 광장에 나가 있는데 광장에서 모습을 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재명이 총동원령을 내렸죠. 본인은 이제 안 나가고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안 나가는 이유는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지금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은 대거 광장에 나가서 수적으로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쪽을. 그런데 탄핵을 찬성하는 쪽은 수적으로도 적은데 거기에 정치인들이 대거 들어가 있죠. 민주당 의원들 총동원돼서 총동원령이나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파라고 할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쪽은 주로 일반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가 있고 정치인들은 뭐 나가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지도부라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발을 빼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은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데 지금 상황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이 좋으니까 일단은 뭐 관망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지만 언제든 직접 국민과 함께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조사 하나 더 말씀드리죠.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조금 전에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이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지율 조사를 한 겁니다. 이 구속 취소되고 나서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7.4%로 나타났습니다. 47.4.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 2022년 대선 때 받은 득표율이 48.6%죠. 전국적으로 48.6%인데 지금 지지율 47.4%.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는데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론조사 이것만 또 나왔으면은 좌파에서 무슨 또 조작이니 뭐 가표집이니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비슷한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워낙 여론전에서 밀려가지고 그때 갤럽 기준으로 지지율이 4%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조사에서 40%대 후반대까지 나오고 대선 득표율에 비슷한 그런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호남, 제주 여기는 상당히 이 야당세가 강하죠. 여기서도 36.4% 지지율을 보였다.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이 그쪽에 민주당의 텃밭인데 이재명의 행태 최근에 또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 무차별 탄핵, 국정마비 이런 데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곧 그 상당히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런 인식을 하는 쪽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지역에서도 호남 제주에서도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은 대구 경북에서 무려 53%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대구 경북. 물론 대구 경북은 지난번 대선 때 71%, 72% 그래서 한 75% 정도의 득표율을 기록을 했지만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기존 텃밭의 지지율을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현재 선거를 앞두고 회복을 하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서울에서도 50.7%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여론조사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또 좀 흥미롭습니다. 뭐 어떤 여론조사냐면은 이번에 이 소위 말하는 탄핵 정국에서 여러 국가기관에 정말 이런 기관에까지 일종의 반국가 세력, 윤석열 대통령이 지칭했던 반국가 세력, 좌파 성향의 공직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었나는 의문을 가졌을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럴 줄 몰랐다 정말. 막상 이게 공개돼서 투명하게 이 사람들의 성향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 국가기관에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었구나. 다른 예를 들어서 뭐 헌재의 그 문영배, 공수처의 오동훈, 그리고 저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정계선 이런 사람들이 여기 다 앉아 있었구나. 경찰에도 있죠. 자, 그래서 그 국가기관의 신뢰도가 이번에 종합적으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탄핵 심판 관련 6개 기관에 대한 신뢰 여부를 물은 조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탄핵 전국에서 막 등장을 했던 국가기관들이죠. 한국 갤럽입니다. 갤럽이 조사를 한 건데, 자, 그 국가기관은 어디냐? 일단 이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경찰, 법원, 선관위, 공수처, 검찰. 자, 이 6개 기관입니다. 이 6개 기관인데, 신뢰도가 이제 그 중에서 그나마 헌법재판소가 가장 높습니다. 왜 가장 높으냐 하면은 이 헌법재판소는 그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최고의 법관들이 모여 있는 곳 이런 인식이 있었죠. 과거에는 국가기관 신뢰도를 조사하면은 항상 1위가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보통 보면 한 75%까지만 나왔는데 이번 갤럽 조사에서 그 6개 이 탄핵 정국에 등장을 한 국민의 관심을 받은 그 6개 기관 중에서 조사를 하니까는 헌재가 1위는 1인데 기껏 53% 신뢰한다. 53% 절반 약간 넘는 불신 38% 10명 중에 한 4명은 아예 헌재로 불신을 하는 거죠. 최고의 헌법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헌재가 이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을 받는 상태에서 이 결론을 내리면은 그리고 또 잘못된 이해를 납득을 가지 않는 그런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고 결론을 내리면은 이것은 뭐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이 자초를 한 거죠. 지금 문영배가 자초를 한 겁니다. 이런 그 불신이 깊은 것은 자 여기서 6개 기관 그래서 헌재가 53% 자 신뢰한다. 그 다음에 6개 기관 중에 그나마 가장 높은데 그 다음에 어딜까요? 그 다음에 신뢰한다가 경찰 48%, 그 다음에 법원 47%, 선관위 44%, 공수처 29%, 검찰 26%. 검찰은 원래 신뢰도가 낮죠. 신뢰도가 낮는데 공수처 이제 그 생긴 지 얼마 안 되죠. 문재인 때 그 후다닥 만들어가지고 이러면 멋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해서 제가 정치부 생활 처음에 할 때 80년대 후반에 정치부 시작했는데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도 계속 공수처 같은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게 항상 화두였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그러면은 맞아. 고위공직자들은 검찰도 잘 안 건들고 하니까 따로 수사처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공직사회가 투명해져. 그 필요성은 있었는데 계속 논란만 거듭되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검찰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반발을 하기 때문이죠. 옥상옥을 두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문재인 때 이 갑자기 공수처를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 만들어버렸죠. 왜 그랬느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을 비롯해서 살아있는 권력 주변을 수사를 하니까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서둘러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그다음부터 제대로 하는 게 없었죠. 이번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이 구속영장 청구 오전 오패 형편없었죠. 실력도 형편없고. 자, 그런데 처음에 출발을 할 때는 마치 뭔가 뭐 사회 정의를 구현할 것처럼 출발을 했는데 지금 신뢰도가 29%. 그래서 이 신뢰도가 신뢰하는 게 불신보다 그나마 조금 높은 데는 헌재, 경찰, 법원도 뭐 47% 신뢰입니다. 절반도 신뢰 안 합니다. 법원도. 경찰도 48%, 절반도 신뢰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오히려 불신이 신뢰보다 더 높습니다. 선관위 신뢰 44, 불신 48, 공수처 신뢰 29, 불신 59. 불신이 10명 중에 6명, 올 국민 10명 중에 6명, 공수처, 저 못 믿어. 이번에 생태 다 보셨지 않습니까? 오동훈 공수처장이라는 자가 국회 불려가가지고 정청래, 이성윤, 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쩔쩔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못했으니까 국민에게 사과하세요. 그러니까 사과드립니다 하고 그다음에 그 이성윤이 총을 맞고라도 가슴팍을 내밀고 총을 맞고라도 체포영장은 집행해 하는 거는 필히 유념하겠습니다. 공수처장이라는 자가 그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였죠. 그러니 무슨 신뢰가 있습니까? 신뢰도 29%, 불신 59%. 선관위 채용 비리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선거 부실 관리, 속거리 투표,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 이 선관위가 신뢰도가 44%입니다. 불신이 48%입니다. 선거 관리를 하는 기관이 이렇게 불신을 받으면은 선거 결과에 승복을 하지 못할 수가 있죠. 지난 1월 달 조사만 해도 51%, 신뢰 51%, 불신 40% 이것도 뭐 형편없는데 그거보다 더 나빠졌죠. 왜냐하면 최근에 무슨 정말 열불나게 하는 자녀들 채용 비리.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이번에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 직무를 복귀를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대로 복귀를 해보면은 국가기관에 대한 개혁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기관이죠. 헌법재판소, 경찰, 법원, 선관위, 공수처, 검찰 전부 다 불신 덩어리가 돼버린 상황이죠.